목숨이 두 개야. 이 늦은 밤에 어쩌자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스 월드 출신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밤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월드 1위 출신이자 마닐라에 살고 있는 배우 린이라고 해요. 전 필리핀 출신 최초로 미스월드 1위로 선발되어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 55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310만 명, 틱톡 팔로워 2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러브콜이 오는 편이에요. 유명 브랜드는 물론 여러 도시에서 홍보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제게 최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도시에서 관광 홍보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온 방안을 뛰어다녔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라면 모두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 제가 한국 도시를 홍보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었죠. 그런데 저보다도 더 이 소식을 좋아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저희 집엔 저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로 제 남편 역시 페이스북 팔로워 31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92만, 틱톡 팔로워 98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 프로그램 중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 남편이 필리핀 버전 런닝맨의 멤버예요. 처음 런닝맨이 필리핀 버전으로 촬영된다고 하자 제 남편은 무조건 출연하고 싶다고 PD님을 엄청 쫄랐어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한국의 열혈 팬이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한국 도시 홍보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드디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국 홍보팀에서 제안한 날짜는 3박 4일 동안 영상을 촬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린 그걸로 부족하다며 10일 정도는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큰 캐리어를 꺼냈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연으로 쓰자면 A4 용지로 5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BTS 때문이에요. 저는 BTS를 정말 좋아해서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콘서트를 다 가고 있어요. 한국의 음악은 정말 특별해요. 한국 음악 특유의 즐거움과 정서가 노래 속에 들어있죠. 가사도 얼마나 좋은지 가사를 읽으면 마치 책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필리핀의 큰 토크쇼에 남편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행하시던 분이 제게 짓궂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좀 곤란해졌죠. 오늘 밤 최고의 레스토랑을 남편이 예약해뒀는데 BTS 멤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상상이 가실까요? 당연히 BTS 멤버와 저녁을 먹는 거죠. 남편과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하루 정도는 BTS와 저녁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BTS 팬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방송에서는 제 남편도 제 의견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죠. 물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는 잔뜩 투덜거리길래 제가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한국 도시 홍보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동안 개인적인 이유로는 여러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멋진 한국을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사실 저희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옛날 한국의 한 대통령이 필리핀의 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게 한국도 필리핀만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한국은 필리핀보다 못 사는 어려운 나라였죠.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화려한 문화만 보고 자라서 그 시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한국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1950년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
IMF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고작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난 불모지에서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 열심히 일했던 지금의 어르신들 덕분이 아닐까요?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순 없었는데 한국의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필리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그런 노력 중 하나로 2017년부터 필리핀의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가까이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호적이에요. 제가 이번 한국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SNS에 올리자마자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나도 가고 싶다며 어느 도시를 가냐며 문의가 폭주했죠. 서울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지만 시차가 1시간이라 필리핀은 12시였어요. 혹시 아직 깨어있는 팬들을 위해 특별히 라이브를 켜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대답해 주려고 했죠. 서울 밤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필리핀 팬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위험하다며 빨리 호텔로 들어가라는 말뿐이었죠. 팬들의 걱정과 염려스러운 댓글 때문에 채팅창이 마비가 될 지경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재밌어서 뒤로 넘어갈 뻔했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니 전혀 걱정 마시라고 설명했어요. 저희의 말만으로는 팬들은 안심이 안 된다며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아무리 한국이라도 늦은 밤은 위험하다며 제발 숙소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길거리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수많은 가게들과 편의점, 그리고 환한 가로등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치안이 워낙 잘 되어 있어 밤에도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막 도착해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죠.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진짜 대단하다며 좋아요를 잔뜩 눌러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한국 밤거리를 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미스 월드 출신의 모델이라 세계 이곳 저곳으로 화보도 자주 찍으러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를 모두 다 가봤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건 이렇게 안전한 밤길이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끔 밤길은 무섭거든요. 다 같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는 잔뜩 긴장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선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팬들은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면 어디가 좋은지 무엇이 맛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껐죠. 한참을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너무 배고파 늦은 시간이었지만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야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죠. 남편이 한국 여행 오기 전 지도에 갈 곳을 여러 군데 표시해 두었거든요. 그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남편이 갈매기를 먹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무슨 갈매기까지 먹나 싶어 좀 꺼림칙했죠. 그런데 같이 간 다른 스태프들도 좀 불편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이런 싸한 분위기를 못 느꼈는지 혼자 룰루랄라 신이 났죠. 하는 수 없이 제가 남편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찾아온 건 알겠는데 갈매기를 먹는 건 아무래도 좀 꺼림칙한 것 같아. 우리 그냥 다른 편의점에서 대충 때워도 괜찮아라고 조심스레 말했죠. 열심히 찾아왔는데 남편이 속상해할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정말 갈매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너무 웃기다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얼마나 웃는지 남편 눈에 눈물이 다 고였어요. 그리고는 갈매기살은 갈매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갈매기살은 돼지고기 부위의 일부분이고
이름이 그냥 갈매기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남편의 설명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진짜 재밌다며 남편과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 왜 돼지고기의 부위를 갈매기라고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 궁금해하면서 고기가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시킨 갈매기살과 삼겹살 그리고 불판이 나왔어요. 불판이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에 같이 온 필리핀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이거 꼭 이렇게 먹어야 한다며 김치를 불판에 구웠거든요. 예전 한국 왔을 때 한국 삼겹살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김치랑 마늘을 같이 불판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꼭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랑 먹을 때 저는 꼭 불판에 구워 먹거든요. 처음엔 놀랐던 스태프들도 먹어보고는 입에 잘 맞았는지 구운 김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김치를 올리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갈매기살을 한 입 먹어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이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다며 여길 찾아온 남편을 마구 칭찬했어요. 상추 위에 갈매기살 그리고 구운 김치와 마늘을 올리고 쌈장을 푹 찍어 한 입 가득 넣으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소주 한 잔도 곁들였죠.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며 서로 한 잔 더 짠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과 스태프들 모두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저희를 초청한 도시 울산으로 내려가는 KTX를 타러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 표를 뽑으러 기계에 가자마자 저는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 또 이런 게 생긴 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에 인공지능 동시 통역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크린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알려주니 편리하더라고요. 한국은 올 때마다 뭔가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늘 편리하고 빠르게 달라져 있죠. 이렇게 부지런하고 섬세한 한국인의 성격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저희는 인공지능 통역 기계의 새로움에 깜짝 놀라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KTX를 2시간만 타면 울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KTX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KTX 객실 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소음 하나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했죠.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통화를 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어요. 남편과 이런 한국인들의 선진의식은 정말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죠. 이런 건 정말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예절 DNA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KTX 덕분에 2시간 만에 울산에 도착해 역에 내리자 저희를 초대한 이번 프로젝트 대표님과 직원들이 나와 계셔 주셨어요. 먼 길 와주시느라 감사하다며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한국을 홍보하게 되어 제가 영광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은 한류 열풍으로 필리핀 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인데 서울 말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저를 초대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국은 서울밖에 와보질 않았어요. 다른 좋은 곳들이 많다고 팬분들이 댓글로 추천해 주시는 곳이 많았는데 바쁜 일정 탓에 늘 서울만 있다 돌아갔죠. 이번 기회에 한국의 다른 도시도 제대로 즐기고 팬분들께 확실히 홍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 방문했던 장소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 깜짝 놀랐어요. 이 먼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반가웠죠. 바로 H회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우리 필리핀 분들이 일하고 계신다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H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잘 대해준다며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월급도 많고 생활도 정말 편리하다며
한국에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울산이라는 도시에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SK에너지 같이 제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도시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에 감탄하며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저는 다급하게 기사님께 제발 차를 세워달라고 했죠. 아니, 무조건 여기서 내려야 했어요. 그 이유는 길에 예쁘게 피어있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는 늘 쾌적하고 깔끔해서 올 때마다 창밖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때때로 예쁜 꽃을 심어놓은 곳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기선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차에 내려 남편과 함께 이 장소도 소개하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그저 유명한 관광지만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 자체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죠. 지금 사진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즐거웠는지 사진에서 보이는 제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름다운 벚꽃이 흩날리는 한국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정차해 사진을 찍고 저희는 대왕암 공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바위가 정말 많았고 바위 끝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필리핀에도 바다가 많고 섬도 많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관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특색 있는 모습에 신기했죠. 촬영은 진작에 끝났지만 남편과 필리핀 스태프들과 한참을 대왕암 공원에 앉아 바다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린, 우리 한국으로 이사 올까라고 말이죠. 아니, 남편이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장 다 내팽겨치고 한국으로 오자고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은 어쩔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대신 우리 한국을 자주자주 오자고 남편을 타일렀어요. 이 에피소드를 SNS에 올렸더니 다들 한국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고 따라갈 거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계신 필리핀 분들이 한국 정말 좋다며 한국으로 오는 걸 환영한다는 댓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순식간에 2만 개나 달렸죠. 그렇게 울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KTX에 막 타려는데 저희 팀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모두는 순식간에 당황해 우왕좌왕했죠. 그러더니 기억을 잘 더듬어 보라고 차분하게 막내를 진정시켰어요. 혹시나 싶어 울산에서 방문했던 곳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휴대폰은 없었어요. 막내는 분명 울산에서는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아까 서울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고 SNS에 업로드한 게 기억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떨어뜨렸다면 100% 누가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고가의 물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속상해하는 막내의 모습에 아무도 그렇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첫 월급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 산 거라 애지중지하던 휴대폰이었거든요. 일단 다시 서울 지하철역으로 한번 가보자며 막내를 달래고 저희 모두 서울 지하철 역사로 갔죠.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린, 우리 아까 그거 써볼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묻기도 전에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앞장섰죠. 그건 바로 아까 저희가 신기해했던 인공지능 동시통역기였어요. 저희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기계에서는 분실물 보관센터의 전화번호와 길을 알려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그런데 저희 막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흰 깜짝 놀라 분실물 센터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하는 말에 두 귀를 의심했죠. 한국 사람들은 떨어진 휴대폰이나 지갑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기 분실물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잊어버린 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있죠? 오히려 찾으러 오지 않는 게 문제지. 잃어버린 물건들은 다 여기서 보관한다는 믿지 못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두 양심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에피소드만 가득 안고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홍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필리핀 친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한국으로 많이들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저도 또 다른 도시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한국을 다녀간 글로벌 인플루언서 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모습들을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또 뵙죠.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